개인회생을 한다고 했을 때의 단점이라고 뭐 생각나는 것도 딱히 없고, 기본적으로는 회생 이전에 그분이 영위했던 그 생활은 그대로 다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채널 보면은 분석 보면은 개인회생 단점 이렇게 해서 검색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개인회생의 단점이라고 부를 만한 게 있을까요? 제가 그 질문을 받고 단점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단점이 진짜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하는 게 훨씬 나은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있는 단점들 중에서 한번 꼽아봤거든요. 첫 번째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그냥 다 통과가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회생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그 개인 워크아웃이랑 비교를 하자면 서류가 조금 더 까다로워요. 왜냐면은 일부 탕감이 되거나 이자를 탕감하거나 원금 탕감을 하거나 이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신용회복위원회는 웬만하면 거의 변제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면 아무래도 보정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굳이 따지자면 그게 단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보통 원리금 변제를 안 하고 이제 보정을 기다렸다가 이제 법원에서 변제하라는 대로 변제를 하잖아요. 법률적으로는 그 연체 상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신용거래를 대부분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출도 안 되고, 그리고 신용카드도 쓸 수 없고, 이게 신용거래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폭넓게 보자면 이제 보증계약 같은 것도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만들 때 우리는 그냥 약정을 하지만 그 할부 약정 자체가 이제 보증이 들어가는 거고 신용을 전제로 한 거라서, 그런 것들이나, 또는 이제 일반인 분들은 거의 해당 사항이 없는데 이제 보험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조금 거절될 수가 있고, 기존에 뭐 주택담보대출이나 아니면 LH나 이런 데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일부 대출 연장 승인이 거절될 수 있어요. 신청한다고 해서 다 바로 반환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닌데, 이후에 이제 연장할 때 신용이 안 좋으니까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근데 꼭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좀 이것도 은행마다 조금 방침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자마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건가요? 뭐 보통은 제일 불편해하시는 건 신용카드인데요. 이제 잘 쓰고 있다가 네. 회생 신청하면서 네. 신용카드가 안 돼요. 이게 신한카드가 막힌다고 하더라도 결국 신용정보라는 거는 공통으로 다 관리가 되고 있어서 다른 카드사들도 다 같이 막혀요. 바로 막히는 건 아닌데 한 하루 이틀 만에 딱딱딱 이렇게 막히면서 한도가 줄어들었다고 문자가 날라오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못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원래 신용카드를 못 쓰셨던 분이나 연체가 좀 오래되셨던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최근까지 연체가 없었던 분들만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의 또 채무자들한테는 별다른 또 불이익이 아니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또 제가 쥐어짜내서 마지막으로 생각을 한 게, 그 신용회복이랑 개인회생을 비교했을 때 소득이 좀 높으신 분들은 신용회복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똑같이 채무가 뭐 1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200만 원인 사람이랑 400만 원 하는 사람이랑 공제되는 금액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채무가 똑같다는 전제로 소득이 200만 원인 사람은 116만 원, 그러니까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16만 원을 빼면 84만 원을 변제해야 되고, 소득이 400만 원이신 분은 284만 원을 변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소득이 좀 높으신 분 입장에서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공제되는 금액이 똑같다 보니까 한 달 변제금이 굉장히 부담될 수 있다는 거죠. 84만 원이랑 284만 원 이렇게 비교를 하면 그 3배 정도 되잖아요. 2달 쌓일 때는 부담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회생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제때 못 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법원에 내는 변제금이 밀릴 경우에 변제금이 적은 사람에 비해서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은 내가 소득이 높을 때는 여유 있게 변제를 좀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공제금이 적다 보니까 앞으로 내야 될 금액이 좀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좀 변제금이 크신 분들은 개인회생 자체가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뭐 이 정도 말고는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의 단점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키워드로 보자면 개인회생 단점이지만 개인회생으로 얻을 수 있는
불이익 뭐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하시거든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런 거예요. 통장 개설이 되냐? 비행기 탈 수 있냐? 그리고 핸드폰 쓸 수 있냐? 요새는 그런 질문 별로 안 하시는데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근데 옛날에는 자기 이름으로 휴대폰도 못 쓰고 통장도 못 쓰고 해외도 못 가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좀 와전된 거죠. 왜냐면은 이제 법원에서 출입국 기록을 받을 때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되게 무서워하시고, 아 그러면은 내가 가족끼리 어딘가를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예 불가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회생 이전에 그분이 영위했던 그 생활은 그대로 다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신용 거래가 안 된다, 그거 말고는 불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이제 의뢰인들이 개인회생하면 하는 게 너무 무섭다, 걱정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신용카드 못 쓰는 거 말고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냥 답변을 드리거든요. 개인회생을 한다고 했을 때의 단점이라고 뭐 생각나는 것도 딱히 없고, 또 실제로 의뢰인들이 느끼는 생활상의 불편함도 신용카드 못 쓰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서 개인회생 단점이 뭐가 있나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